안녕하십니까. 우리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우리 서비스 창업 논 4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 지구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자, 어쨌든 우리 원원님들이 모두 건강하게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학차 분들 얼굴도 모르고 참 이렇게 뵙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좀 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도 그 줌으로 한번 화상 채팅이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4주차 강의 때까지는 영상 강의를 하고 그 우리 원호님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 좀 연락드려서 얼굴이라도 좀 우리가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거죠. 줌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지난주까지 제가 이제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씀은 못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 잠깐 좀 언급을 하면, 자, 우리가 기업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고객 관점에서, 고객 중심에서 재정립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경험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이제 보다가 지금 모든 업종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유독이 럭셔리 쪽은 오히려 매출이 올랐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좀 이외죠. 럭셔리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데가 백화점 쪽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아무래도 이제 혼수품 준비하는 것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럭셔리 쪽은 매출이 올라가는지.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럭셔리 브랜드들에 대한 미스터 쇼핑을 제가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미스터 쇼핑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판매 접점에서 고객들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말을 들으는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고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하고, 또 그 품위 있는 직원들의 어떤 태도, 세일즈 화법을 통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품격을 느끼게 되고, 어떤 이 브랜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고객들도 또 그런 자부심이 전달이 되는 그런 체험들을 저는 제가 롤렉스라든가 또 디올이라든가 샤넬이라든가 그런 글로엘의 이런 여러 가지 럭셔리 브랜드 쪽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직접 체험한 겁니다. 굉장히 고객 경험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고객 경험을. 그래서 이런 불황이나 이 돌발적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이 럭셔리의 어떤 판매 매출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니까 최근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에 대한 고객 경험 관리가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경험 과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 제품을 만나는 접점, 또 서비스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접점의 어떤 사람들, 직원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해부를 하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저희가 미스터리 쇼핑을 도입할 때 바로 이 과정을 가지고 합니다. 고객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리스트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거, 그죠? 제품을 권유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직원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또 직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리스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터치 포인트로 하죠. 고객 접점을 매핑합니다. 매핑.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그죠? 하나하나씩 고객이 우리 매장을 들어오기 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이라든가 청소 상태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접점으로 보고 진행을 하면서 매장에 들어가서
또 나올 때까지 하나하나의 접점들을 해부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미스터 쇼핑 과정 제가 또 진행을 하겠지만 그때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고객 경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고객 경험을 가정을 해봐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이렇게 고객 경험이 해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브랜드, 그렇죠? 우리 기업 혹은 우리 매장에 맞는 독특한 경험을 어떻게 고객에게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접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누굴 통해서 들어오죠? 고객과 직원을 통해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제 우리가 올림픽도 연기되는 진짜 사상 유례없는 시기입니다만 월드컵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을 때 혹은 4년마다 월드컵이 열리는 가운데서 한 매장에서 아주 이색 접점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전 브랜드 와라와라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8년 넘게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그 브랜드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올림픽 때 그 수박 아시죠? 수박을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르고 그거를 이제 칵테일 비슷하게 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수박 같은 화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물론 그런 메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는 독특한 판매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6강이다. 그러면 16강에 올라간 나라들의 그 국기를 이 수박통 옆에다 이렇게 쫙 붙여 놓습니다. 이제 그 8강이다. 그 8강을 잠깐 올려놔요.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하는 거죠. 그러면서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를 밑에다가 착 깔고 그 위에다 수박 반통 그래서 뭐 이렇게 쫙 멋있습니다. 뭐 깃발 쫙 꽂고 그거를 이제 주문하면 연기 있죠, 여러분.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연기를 뿜어가면서 고객에게 다 갖다 줍니다. 4강, 2강 결승전. 그러면 어떨까요, 고객들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바로 어떡하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카카오톡 그죠? 이런 데다 막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대표를 제가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다른 데는 매출이 막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요 이벤트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통해서 매출이 성장했다는 얘기를 직접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 경험 과정만 해부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 과정에서의 독특한 판매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물론 이제 그 경험 과정을 해부하면서 보면 이 불만 요인이 있죠. 불만 요인과 또 만족 요인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 매장에서 갖고 있는 고객들이 생각하는 불만 요인과 만족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잘하는 거는 더 잘하게, 못하는 거는 개선할 수 있게끔, 혹은 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차별적 경험을 디자인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는 고객들에게 제공할 건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닉 셀링 익스피리언스, 독특한 판매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그죠? 지금 우리 그 원어님들 직접 만나서 우리가 수업을 한다면 아마 여러 우리 원어님들의 그 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 고객 경험 과정을 해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아는 원어님들 중에는 이제 그 통신과 관련된 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직접 통신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경험 과정을 해부하고 고객들의 경험 과정을 해부하고 어떻게 독특한 판매 경험을 만들 것인지를 이렇게 같이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단계, 2단계가 바로 차별적 경험을 디자인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라. 고객의 소리를 들어라.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고객이 참여하는 시대죠.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후기, 고객들의 후기가 굉장히 판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또 실제로 고객들의 불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을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고객의 어떤 피드백, 개선 사항에 대한 것들을 바로바로 즉각 처리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을 참여함으로써 고객의 판매 경험을 개선시키고 또 그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의 로얄 충성심을 갖고 있는 고객, 쉽게 더 나아간다면 이제 팬이 되는 겁니다. 고객을 팬으로 만들어라.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불황이 없다. 그렇죠? 고객이 팬이 되는 경우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렇죠? 몇 명의 영업사원을 둔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게 이제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라. 많은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뭐 프랜차이즈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장마다 수준체가 너무 틀려. 서비스가 다 틀려. 직원들의 태도가 다 틀려. 그래서 어떤 특정 매장에서 불만을 갖게 되면 절대로 그 매장을 안 갈 뿐더러 다른 매장도 안 가요. 같은 브랜드. 그래서 우리가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 고객 경험 관리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죠?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가 글로벌 파트너한테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안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견적 좀 보내달래요. 어딘가 했더니 버거킹. 여러분, 버거킹. 이 버거킹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잠시 중단됐던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입찰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거킹. 그래서 버거킹에 근무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감사, 오디팅을 총괄했던 아시안 패시픽 쪽에 했던 분인데, 그분한테 한번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버거킹 여러분 관리 시스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키오스트 여러분 가보세요. 키오스트 가보면 버거킹은요, 다른 브랜드 키오스크랑 틀린 게 뭔지 아세요? 계속 교차 판매를 합니다. 교차 판매, 추가 판매, 이게 막 키오스크 안에서도 막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들은 이제 고객 경험 과정을 충분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차별적 경험을 이 키오스크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키오스크. 여러분, 키오스크 가지고도 차별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 기업인 버거킹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모든 매장들이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했을 때 고객들의 경험은 굉장히 올라가고 그 브랜드를 이용하는, 그죠?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일관되고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라. 이게 이제 고객 경험 관리의 프로세스고, 제가 2, 3, 4주차 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원원님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진짜 배제를 못해서 좀 많이 답답하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주차 고객 경험 관리 두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제가 이 자막에다 한번 넣을게요. 그래서 출석 지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카카오에다가 좀 출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뭐 이번 주에는 한번 전화를 제가 드릴게요. 왜 출석 안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출석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전화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출석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차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협회가 있는 거 아세요? 협회가 있습니다. cx.com, 제가 자막에다 넣어드릴게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매년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열고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교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서는 이제 그런 CM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서로가 상호 교류를 하는데, 아직 뭐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객 경험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제가 이제 그 표를 하나 그림을 하나 넣을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 대륙별 고객 경험 관리를 잘하고 있는 나라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구 유럽, 그죠? 유럽, 영국,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주로 고객 경험 관리를 잘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아마존, 그죠? 아마존 탑이죠, 탑. 고객 경험 관리의 그 랭킹을 따진다면 이제 거의 1위, 2위 막 이런 회사들, 그죠? 애플,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이 고객 경험 관리와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몽고랑 비슷합니다. 고객 경험 관리에 있어서는 뭐 이제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또 의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발빠른 대응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거의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죠. 어쨌든 이런 CEM 고객 경험 관리 기업들 차원에서는 아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새로운 전략을 아마 짤 것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객 경험 관리 전략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의 고객 경험과 관련된 트렌드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객 경험 관리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딜까요? 1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2위는 아마존, 3위는 자포스, 4위는 스타벅스, 5위는 디즈니, 6위는 뭐 테스코, 뭐 쭉 이렇게 순위가 나와요. 이것도 제가 표로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고객 경험 관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애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플은 이제 물론 한국 코리아에서도 하지만 이제 글로벌에서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애플 AS 센터에 대한 감사, 엑스트라 오디시라고 그러죠. 외부 감사를 제가 한국 거를 맡아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이제 감사관이 돼서 애플 AS 센터에 대한 오디팅을 했어요. 직접 이거는 이제 미스터 쇼핑은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애플이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각 AS 센터에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 방문한다 하고 이제 가서 제가 직접 이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책임자와 대면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진 찍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애플의 AS 센터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기업들이 해요. 아웃소싱을 받아서 하겠죠. 근데 매뉴얼 준수는 거의 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매뉴얼 준수. 그러니까 애플이 추구하는 것들이 그 AS 센터가 다른 주체는 다 틀리지만 거의 완벽하게 준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심지어 가구 배치 여러분. 그 다음에 디자인, 그죠? 디자인,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매장에 있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매장들이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AS 센터다 보니까 그 AS 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분해하고, 그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에 대한 걸 굉장히 간중합니다. 근데 이 안전성에는 고객에 대한 안전성도 있지만 직원에 대한 안전성. 그래서 뭐냐면 혹시 오염물질이 이렇게 잘못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상시 긴급 대처 요령. 그 다음에 관련된 책임자들, 비상 연락망 이런 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AS 센터가 있겠어요. 근데 이곳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브랜드의 파워는 바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애플 코리아의 그 감사를, 엑스트라 오디시라고 그러죠. 외부 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객 경험 관리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장표를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원래 CM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최고 경영자층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부서, 또 현장을 지원하는 부서들도 충분히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그 최고 경영층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고객 경험 관리 전략은 무엇이다라는 게 정해지고, 또 그에 따른 것들을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사내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를 하면서 아주 뭐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아시안 패시픽의 이제 책임자로 한국 사람, 아마 교포신 것 같은데 한국 분이, 남자분이 이제 발령을 받아요. 아시안 패시픽.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 브랜드에서, 어떤 브랜드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 브랜드에서 자기를 이 한국 아시아 태평양 쪽에 대표로 발령을 내면서 뭐라고 미션을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출을 올려라. 예를 들어서 수익을 올려라. 아니면 뭐 구조조정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미스터 쇼핑 점수를 올려라. 미스터 쇼핑 점수를 올려라. 그 미션을 딱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미스터 쇼핑 점수가 다른 뭐 일본이나 심지어는 중국보다 낮다. 그 브랜드의 점수가. 그래서 당신이 거기 가서 책임지고 그 미스터 쇼핑 점수를 올려라 얘기를 해요. 자, 그 브랜드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뭐예요? 고객 경험, 그죠?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고객들이 만족을 하면 당연히 매출과 수익은 자동적으로 같이 온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를 임명하면서 그런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을 올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수익을 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지표로 평가될 수 있는, 수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미션을 줘서 한국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스터 쇼핑, 뭐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된 이해가 없는 기업들은 먼저 그런 거가 어떤 건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대표분들은 고객 경험 관리가 이제 뭔지 아시겠잖아요. 그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시잖아요. 또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이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객들에게 어떤 이모션 전략을 줄 것인가? 과연 우리가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수준인가? 고객들은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고객들은 어디에 만족을 하는지, 그들은 왜 재구매를 하는지, 또 반대로 그들은 왜 재구매를 하지 않는지,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전략, 스트래티지라고 하죠. 자, 전략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를 어떤 부서에서 할지, 그렇죠?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할지. 제가 국내 기업들을 하다 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CM이 정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 여러분 다 아는 브랜드입니다. 그런 데는 이제 인사에서 하는데 거의 이제 사장 직속, 비서실장 겸 뭐 인사. 왜냐면 뭐 프랜차이즈 기업이 뭐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대기업이랑 틀립니다. 이제 그런 파트에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은 이제 교육 파트, 교육 팀장이 총괄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서 이제 기획에서 하기도 하죠. 그죠? 왜냐면 이제 아직 이 고객 경험 관련된 전문적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다른 교육 파트나 뭐 인사 파트나 혹은 기획 마케팅 파트에서 이걸 합니다. 어쨌든 이런 담당 부서가 있어요. 혹은 담당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담당. 그러니까 근데 이런 책임자가 없는 가운데서 미스터 쇼핑을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죠. 이게 백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일선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또 제대로 또 뭐 그 CEO에게 보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인가. 그다음에 예산, 그죠? 예산을 짜야겠죠. 자, 예산에는 이제 이런 게 있겠죠. 1년에 몇 번 할 것이냐, 분기별로 할 것이냐, 매월 할 것이냐, 아니면 뭐 특정 시기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예산 윤곽이 나오고, 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 진행을 어떤 회사에 맡길 거냐, 하고 뭐 자체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스터 쇼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 경험 관리 측정하는 미스터 쇼핑.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예산까지 나와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렇죠? 결과에 대한 그 개선, 결과에 대한 이제 교육,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잘 잡혀야지 성공적인 CM 도입 전략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면 글로벌 브랜드는 이거를 뭐 한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중국, 홍콩,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몇천 개의 매장이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월 할 수는 없고 분기에 한 번 정도예요.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이제 어떤 지표가 나올까요? 바로 대륙별 지표가 나와요. 그다음에 나라별 지표가 나와요.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나라에서도 매장별 지표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고가 평가는 바로 그 점수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민감해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심지어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세요? 인센티브랑 연결이 돼요. 인센티브 큽니다. 인센티브 여러분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점수 하나 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브랜드 본사에서 미스터 쇼핑 점수가 예를 들어서 목표 점수가 80점인데 80점 이하가 나오면 몇 억을 못 받아요. 지원금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직원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이제 그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해당 매장에 대한 직원에 대한 코칭을 합니다. 코칭.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 교육이 아니라 코칭 교육을 해요. 자,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스터 쇼핑 점수가 예를 들어서 낮게 평가가 되는 매장은 매장의 점장이나 직원은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스터 쇼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점수가 뭐 나쁘면 해고를 한다? 이거 천만에 있을 수 없는 얘기. 큰일 납니다, 이거. 그걸 이제 MSPA라고 미스터 쇼핑 프로페셔널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윤리 규정이 있어요, 윤리 규정. 윤리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로 이거를 미스터 쇼핑 점수 가지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누가 있냐면 관리자가 진다는, 관리자, 책임자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는 직원들을 육성하고 가르치고, 그죠? 성장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터 쇼핑의 결과가 바로 그 책임자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자는 그걸 가지고 직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여러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수천 개의 매장이 있는데 많은 데는 뭐 몇만 개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돈이 얼마예요? 근데 그걸 해요.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와 연결시키고 직원 교육과 연결시키고 전략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기업들은,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게
잘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뭐 해외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바로 해외 현재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현재 사는 사람들이 매장, 뭐 CJ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고객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갖고 이제 글로벌 부서에서는 전략을 세우고 직원 교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 인사와 관련된 것도 연계해서 합니다. 이게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장표 하나 제가 먼저 넣어드리고 보셨죠? 자, 글로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매니지먼트 서베이라는 데서는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들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죠? 가장 많은 의견을 준 항목은 바로 터치 포인트입니다. 고객 접점이다. 고객 경험 관리는 뭐다? 터치 포인트다.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커스터머 리서치, 고객 조사다. 세 번째는 이모셔널, 감성적인 것이다. 고객 경험. 네 번째는 이제 컴퍼니 마인드셋이다. 그다음에 컴퍼니 프로세스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다. 또 로열티다. 릴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가장 많은 게 바로 터치 포인트다. 고객 접점이다. 그래서 이 고객 접점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많죠? 고객 접점에서의 어떤 고객과의 어떤 분쟁,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 무너지는 겁니다. 타격을 보는 거죠. 뭐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한동안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글로벌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터치 포인트가 가장 많이 나왔고 커스터머 리서치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객 경험을 도입하는 산업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산업을 그러니까 이 많이 도입하는 직종은 어딜까요? 바로 텔레콤입니다. 텔레콤. 그러니까 이제 가전 혹은 핸드폰 판매 매장, 애플, 그죠? 삼성전자, LG전자, 필립스 이런 글로벌 텔레콤과 관련된 브랜드들이 가장 많은 고객 경험 관리를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가 이제 은행, 뱅킹이죠, 뱅킹. 주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만 요즘 빵빵 터지죠. 무슨 펀드 잘못돼갖고 환매되고 환매가 안 되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고객 경험 관리 미스터 쇼핑이 단순하게 고객 경험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법규를 준수하는지, 그죠? 어떤 리스크와 관련된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또 역할도 좀 있어요. 그걸 이제 미스터 쇼핑이 아니라 인터그레이티브 쇼핑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 금감원 같은 데서 금융기관에 대한 아멘 조사를 하는 거는 미스터 쇼핑이라기보다는 인터그레이티브 쇼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객 경험 관리와 미스터 쇼핑은 굉장히 밀접해 있어요. 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스터 쇼핑은 거의 필수적으로 동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스터 쇼핑은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앤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인슈런스 쪽, 에어라인, 자동차. 자동차 회사들 참 많이 합니다. 저희도 지금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푸조라든가 포르쉐, 그 전에 이제 포드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미스터 쇼핑을 직접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지만 이런 데들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기관들, 선거에도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죠. 미디어, 그죠? 헬스케어죠. 헬스케어도 하고 있고 약국, 파마, 호텔, 오일, 가스, 그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고객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그 업태에서 그죠? 얘는 이 미스터 쇼핑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텔 여러분, 지금도 저한테 이제 호텔 그 인스펙터를 해달라는 메일이 오고 있어요. 호텔 인스펙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호텔 인스펙터. 미스터 쇼핑을 좀 더 전문화시킨 거예요.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잠깐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텔 인스펙터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제 이걸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좀 1년에 한 15일 이상 다녀본 사람. 그래서 호텔에 묵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가서 뭐 어디 그죠? 호텔 대부분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나 뭐 이런 데 묵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평상시에 여행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좀 블로그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제 글과 사진을 좀 꾸준히 이제 정기적으로 올리시는 분들. 또 이제 경영 쪽 전공자나 호텔 관련 전공자나 비즈니스맨들, 이런 분들은 이제 호텔 인스펙터로 기본적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냐? 호텔 인스펙터는 뭐냐? 호텔에 투숙을 해요, 고객으로서. 거의 이제 뭐 4성급 이상, 뭐 5성급 호텔들이야. 그럼 이제 고객 이제 예약부터 시작하죠. 터치포인트죠, 터치포인트. 예약과 관련된 접점을 이제 예약과 관련된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약 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그 어떤 이벤트라든지 뭐 가격 할인이라든지 예약과 관련된 이제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한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그죠? 호텔에 투숙할 때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일부러 렌트카를 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투숙을 합니다. 하고 이제 그 예약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호텔 브랜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 자기네만의 차별적인 그 경험들을 또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위밍 풀이 있으면 스위밍 풀도 갑니다. 바도 가고 레스토랑도 가고 비즈니스 센터도 이용해요. 다 1박 2일 머물면서, 그러면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호텔은 좀 가능한 게, 왜냐면 객실에 들어가서 문제 보고 거기서 이제 하면 되잖아요. 보고 자기가 보고 온 거. 그래서 뭐 아주 완벽한 보고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박 좀 이제 호텔을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즐겨야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호텔에서 휴식도 하고 뭐 주변에 관광도 다니고 또 하면서 이제 그 객실 상태도 점검을 하고, 또 립세션에 가서 또 몇 가지 물어볼 것도 있죠. 주변에 뭐 관광 뭐 할 만한 거 추천 좀 해주세요. 뭐 기타 서비스에 관한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아웃을 해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이제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 인스펙터는 일반 미스터 쇼핑과 틀리게 본인의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사실은 호텔 인스펙터입니다. 총괄 매니저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프런트 직원들이 막 급하게 찾아요. 저기 매니저님, 총괄 매니저님 여기 인스펙터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준비된 사무실에 가서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느꼈던 거를 이제 소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거를 바로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호텔 총괄 매니저로부터 사인을 받아요. 사인을. 인스펙터가 왔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바로 호텔 인스펙터입니다. 재밌죠? 영국에서는 여러분 이게 드라마까지 있어요. 드라마. 제가 저기 자막 찍어드릴게요. 호텔 인스펙터. 이게 이제 직업이죠. 직업.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관리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바로 호텔 인스펙터입니다. 자, 다양한 분야가 있죠, 여러분.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된 어떤 새로운 직업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호텔 인스펙터라는 직업입니다. 그게 이제 창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해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CEM은 어쨌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고,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전략뿐만 아니라 인사, 교육 분야까지 다 아우러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액티브하게 CM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이제 소개한 장표를 잠깐.
HSBC, 그죠? 홍콩 상하이 뱅크, 그죠? 보다폰, 갭은 의류 매장이죠. 아멕스, 그리고 카드 회사들도 합니다, 이거. 네, 저희가 카드도 해봤어요. 카드도. 카드 잠깐 소개할까요? 카드 어떻게 하나? 카드는, 이거는 이제 미스터 쇼핑 개념보다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카드가 나왔을 때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마스터카드를 저희가 했었는데, 마스터카드에서 보내준 카드가 있어요. 카드를 이렇게 몇 개를 보내줘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충전을 해줘. 충전. 그럼 이제 이 카드를 갖고 긁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15,000원 15불로 한도 내에서 계속 긁어요. 음식점에 가서도 긁고, 뭐 올리브영에 가서 긁고, CJ에서 긁고. 저희가 500개를 했었는데 500개 매장 전국에 저희 샤프분들이 투입돼서, 그거는 이제 뭐 서비스를 평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카드가 잘 인식이 돼서 하고 있는 제대로 계산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안 되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바로 보고서로 만들어서 사진이랑 첨부해서 보내줍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느낀 점은, 이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품이 나오기 전서부터, 그죠? 사용의 편리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구나.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자, 그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실제로 이 카드가 보급이 되고 그런 서비스가 보급이 됐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사전에 이제 충분히 시뮬레이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구글 같은 데도 여러분 제가 해봤거든요. 구글에서도 이제 그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스트리밍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유튜브 영상이 그 구글 제품을 이제 스마트 TV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제 바로 영상으로, 뭐 지금이 한번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제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해봤더니 주로 이제 가전 매장에서 그걸 판매를 하는데, 결국 구글에서 그걸 런칭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조사를, 마켓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현장에서 판매하는 매장에서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된 매장들이 너무 많아. 설명도 못 하고. 왜냐면 구글 입장에서는, 그죠? 그걸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 마케팅 비용을 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웃소싱 주는 가전 매장들이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러니까 돈만 날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한다는 걸 제가 하면서 느꼈어요. 자, 우리 원어님들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사업을 준비 중이시고, 또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자, 시장 조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고객 조사죠. 고객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 제품을 판매할지 안 할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구글 입장에서는 상당 비용을 줘서 전국의 가전 매장 같은 데 그걸 다 설치하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결국 그 제품을 런칭을 안 하는 걸 보고, 역시 세계적인 기업들은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4주차 강의는 주로 해외 사례, 해외 트렌드, 고객 경험 관리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CM이 이제 직접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번 4주차까지 이제 CM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차에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화상 채팅 같은 거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일부 제가 아시는 분들, 원어님들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서 어차피 학교에 줌 개설이 돼 있는 상태니까 제가 초대를 해서 한번 서로 이제 좀 소통도 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카톡에 좀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좀 저희도 뭐 쉽진 않아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남긴다는 게 시간도 사실 많이 소요되고,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그죠? 여러 가지로 좀 뭐 어려운데 어쨌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다시 여러분들 가까이서 좀 뵙기를 기대하면서 4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는 제가 또 우리 구글 클래스에서 구글 클래스가 아니죠. 우리 포탈, 그죠? 중앙대 포탈 이클래스에다가 공유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